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자, 1982년에 후르쇼프 다음에 누구였어요? 브레즈네프가 여러분 정치를 하다가 꼴까닥하고 죽어요. 그런데 서기장이라고, 자, 퀴즈. 소련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요, 서기장이라고 부르는데 브레즈네프 다음에 이분도 한 70이 넘었나 봐. 1년 하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서기장이 됐는데 이분도 70이 넘었어. 1년 하다가 죽어요. 연속으로 죽고 계속 1년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죽는 거야. 왜? 너무 노인네를 뽑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좀 젊은 애 뽑자 해가지고 여러분 1985년에 소련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여러분 고르바 초프라는 사람이 54살쯤에 여러분 소련의 짱인 무슨 장이 돼요? 서기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소련의 짱은 몇 살이냐? 보통 60, 70이었는데 이 고르바초프는 젊은 사람이 이제 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의 마오쩌둥이에요. 뭐냐 여러분? 1980년대 초에 중국의 여러분 마오쩌둥이 아니라 무슨 덩샤오핑이 여러분 무슨 정책을 했어요? 개방 정책을 해서 공산주의는 지키되 자본주의를 접목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르바초프는 더 세게 해요. 해보자. 글라스노스트, 그 다음에 페레 스트로이카 해가지고 이게 러시아어인데 해볼게요. 글라스노스트는 뭐냐? 우리 소련도 자본주의에 개방을 하겠다. 개방적으로 언론도 자유를 주고 경제도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정치도 민주화하겠다. 글라스노스트. 그 다음에 개혁하겠다. 우리의 나쁜 공산주의의 모든 나쁜 거를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개방개혁 정책을 하는 거야. 이거를 러시아어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토레이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너무 성급했어. 의도는 엄청 좋았는데 봐봐 여러분, 현재 지금 중국도 언론 통제하죠. 현재 중국도 지금 민주주의 없어. 공산당이 다 해먹지 다른 당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자본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줘서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급격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르바초프 때문에 개방개혁은 되고 냉전은 끝났지만 소련 자체는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르바초프도 옛날에 은퇴하고 나서 중국 가가지고 중국 그 공산당에게 내가 실수했다. 니네처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했다 라고 여러분 했다는 기사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1985년 초코파이야 고르바초프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1985년 딱 등장해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예요? 야, 개방하겠다, 개혁하겠다. 그래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토레카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소련의 여러분, 자, 고르바초프는 일단 뭐를 하느냐 써볼게요. 개방했죠. 글라스노스트, 개혁했죠. 어떤 걸 개혁할까요? 해보자. 일단 우리 소련도 무슨주의 받아들이겠다. 민주주의 받아들여가지고 차츰적으로 백성들에게 투표권을 줘가지고 뭐 선거를 할 수 있게 했다. 그 다음에 뭐의 자유도 줘요. 언론의 자유도 주겠다. 또 개방하겠다. 뭐를 여러분? 자본주의 플러스 무슨 경제를? 시장 경제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천지개벽이 된 거죠. 왜냐? 소련 하면 여러분 무슨 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죠.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를 우리가 무슨 경제라 부르느냐?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계획경제라 불러요. 경쟁이 없어. 인구가 1억이네. 그러면 치약 1억 개. 인구가 1억이네. 그럼 양말 1억 개. 이런 식으로 계획경제 하는데 한계가 있죠. 뭐냐? 안 맞아 여러분. 계획경제 하다 보니까 회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질은 떨어지고 계속 여러분 물건은 열악해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 해보자. 왜 고르바초프가 개방개혁을 할까요? 여러분 1980년대 소련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미국이랑 냉전하느라고 핵무기 만들었죠. 돈 무지 들어가죠. 또 우주 전쟁한다고 우주 개발했죠. 게다가 뭐냐? 또 소련은 군대가 400만 명이야. 지금 현재
한 150만 되거든요. 그러면 400만 명 군대 유지하지, 핵무기 만들어야지, 그리고 계획경제라 경쟁이 없으니까 계속 여러분 갈수록 안 좋은데 직격탄이 뭐냐? 그래도 여러분 소련이 석유가 많아서 석유 팔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야. 1900 여러분 80년대 전 세계적으로 무슨 유가가 돼요? 저유가. 미국이 장난친 거거든. 석유 가격을 석유를 엄청 생산해 가지고요. 석유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런 식이야. 매일마다 100억 벌던 소련이 석유 팔아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10억 버는 거야. 완전 여러분 경제가 박살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산당이 여러분 수십 년간 정권을 잡으니까 반드시 뭐 하겠어요? 부정부패 하겠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심하고 경제는 파탄나고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에이 한번 엎어버리자 해서 개방개혁을 한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 소련을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소련을 공산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해가지고 다당제 해가지고 좀 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완전 소련이 붕괴되는 역할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몰랐죠? 자, 그러면서 소련이 하는 말. 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따라해볼게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뭐 하겠다? 철수하겠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소련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게 뭐냐? 고르바초프 전에 브레즈네프가 괜히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갔다가 수십만 명의 군대 파견해가지고 돈 써가지고 재정이 완전 파탄나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소련이 붕괴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벌인 거야.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완전히 1980년대 후반에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와, 고르바초프의 업적 개방개혁했다.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토리카, 민주주의 하기로 했다. 언론의 자유를 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일 중요해요. 요 고르바초프가 하는 말이 우리 소련은 앞으로 동유럽의 정치에 불간섭하겠다고 천명을 해요. 잘 들어봐. 루마니아, 헝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자 체코, 그 다음에 폴란드 다 누구 부하야? 소련 부하라. 걔네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든가 미국이랑 친해지려고 여러분 군대 풀어가지고 막 혼내고 막 사람 학살했다고. 그래서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은 사실상 소련의 부하였고 소련 때문에 공산주의를 유지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고르바초프가 야, 우리 소련도 지금 개방개혁하니까 동유럽 니네가 알아서 해. 이제 뭐 우리 강요하지 않을게. 네가 공산주의 하든 뭐 하든 냅둘게. 그래서 여러분 동유럽에 고르바초프가 간섭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뭐야? 우리끼리 얘기하면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조금 있다가 동유럽에서 여러분 무슨화 운동이 벌어져요. 민주화 운동이 벌어져서 여러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여러분 다 루마니아 뭐가 돼? 민주화가 돼버리고 공산주의가 확 무너지는 거잖아. 그게 몇 년도예요? 1989년에 동유럽이. 자, 동유럽 무슨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확 하고 무슨화가 돼버렸다. 민주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소련을 해체시킨 거는 무슨 초프가 되는 거예요? 고르바초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도 좀 외워볼게요. 자, 1900 연도 되게 중요해요. 1985년에 소련에 새로운 서기장이 등장했어요. 무슨 초프? 초코파이야? 고르바초프야? 고르바초프. 이분이 나타나자마자 제일 중요한 거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토리카 개방개혁을 했죠. 그러면서 계획주의 경제 없애버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도 줘버리고 중요한 거 소련을 거의 붕괴시켰던 돈 들어가는 하마였던 뭐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동유럽에 불간섭을 하겠다. 요것 때문에 1989년 동유럽 전체가 여러분 막 데모나고 민주화 운동 돼가지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돼 버렸다. 그리고 누구도 붕괴됐다. 소련도 붕괴돼 버렸다.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이제 뭘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1989년에 와, 이게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해볼게요. 일단 1989년에 여러분 무슨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 여러분 드디어 붕괴 내지는 철수가 됩니다. 그럼 봐봐. 베를린 장벽은 언제 세웠어요? 1961년에 이렇게 세워서
동독, 동베를린 주민이 서베를린 가는 거 막은 냉전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민주화 운동 벌어져가지고 드디어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던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딱 붕괴돼. 와, 이거 뭐 여러분, 누구 덕분이야? 고르바초프의 동유럽 불간섭 위죠. 그러면 한번 재밌게 해보자. 자, 독일 해볼게요. 자, 1972년 여러분, 서독의 총리였던 무슨 트? 지난번 기억나요? 브란트가 여러분, 따라해볼게. 요거 되게 잘 나와요. 무슨 정책을 해요? 동방정책. 내용이 뭐야? 우리 서독은, 자, 동쪽에 있는 동독, 공산주의 동독이랑 친하게 지내겠다. 그리고 뒤에 있는 헝가리, 폴란드, 여러 공산국가와 친하게 지냈다가 뭐야? 동방정책이죠. 그래서 1972년에 브란트가 동독이랑 여러분 사이 좋아진 다음에 이거 외울게요. 1972년 동서독 무슨 조약을 맺어요? 기본조약을 맺어서 여러분 그동안 왕래가 없었는데 국교가 수립이 된 거죠.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72년부터 자, 서독의 수상이었던 무슨 트가, 브란트가 무슨 정책을 했다? 동방정책. 동쪽에 있는 동독, 헝가리, 여러 공산국가들과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면서 외울게요. 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 국교 수교한 다음에 1973년 요거 내가 찍어주는 거야. 자, 동독과 여러분 서독이 나란히 어디에 가입을 해요? 나란히 유엔에 가입을 했다. 요까지 딱 아시면 되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또 뭐가 있느냐?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자, 서독의 총리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우리가 헬무트 콜이라고 부르는데 서독의 여러분 요 콜 수상은 바로 여러분 독일의 통일을 거의 완수한 사람이 누구야? 콜 수상인데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보자. 브란트는 70년대 콜 수상. 콜 수상은 독일인데 8, 90년대. 그래서 요 브란트가 씨앗을 뿌렸으면은 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여러분 통일을 완수한 독일의 수상은 누구야? 콜 수상. 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국제 유럽 연합 만들 때도 큰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보통은 시험에 올해 같은 경우는 브란트를 많이 강조되는데 요 콜도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자, 하나 정리해보자. 서독에서 통일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70년대 무슨 트? 브란트. 동방정책. 이 사람이 없죠.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수교했다. 73년에 동서독이 유엔에 가입했다. 그러면 브란트가 씨앗을 뿌리고 8, 90년대 누가 등장해? 서독에. 헬무트 콜 수상. 요 콜 수상은 뭐야? 바로 여러분. 바로 냉전의 완화 80년대, 90년대 어떻게 해요? 베를린 장벽 붕괴 플러스 통일을 완수한 사람. 콜 총독 이렇게 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게 언제예요? 1989년에 붕괴되고 1년 있다가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1990년. 와, 드디어 동독과 서독이 여러분 자, 독일이 여러분 이렇게 통일을 완수합니다. 그러면 자, 서독이 여러분 누구를? 동독을 완벽하게 여러분 흡수해서 통일하는 거야. 동등하기보다는 흡수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와, 이거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무슨 초프 덕분이에요? 고르바초프 덕분에. 자, 왜 그래요? 동유럽에 불간섭하겠다. 그 첫 번째 사건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년 있다가 1990년 독일이 통일했다. 그리고 뭐야?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 이때 무슨 총리? 콜. 뭐라고요? 블라. 무슨 총리? 콜 총리.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 요거 하기 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그 전인가 후인가 해서 여러분 동양에서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그냥 답만 알려줄게요. 동양에서는 여러분 중국에서 같은 1989년에 여러분 나중에 할 거예요. 무슨 먼 사건이 발생했어요? 태난먼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가 같은 연도인데 장소는 완전 틀리죠. 여기는 무슨 유럽? 동유럽. 여기는 무슨 시야? 아시아가 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1989년 여러분
天安문 사건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슨화 운동이라고 불러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다쳐주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989년에 뭐가 벌어지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단순히 외워야 돼요. 폴란드도 완벽한 공산국가인데 여러분 여기 영웅이 등장해요. 무슨 사? 바벤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회사가 아니다. 무슨 뭐 폭스바겐사가 아니라 이 바벤사라는 사람이 그 노동자인데 공산주의가 너무 노동자를 탄압해서 노동조합 만들었더니 오히려 공산주의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연대라는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분 무슨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요. 언제부터? 1980년대 일부 그냥 보통 노동자였던 이 바벤사란 분이 노동자 모아다가 여러분 계속 민주주의 해라, 공산당이 우리 굶겨 죽는다 막 데모하다가 엄청나게 조직이 커진 거야. 그래서 이 폴란드가 막 공산당이 바벤사 막 협박하고 막 추방시키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1989년에 드디어 총선이 있었는데 요때는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자유총선이 있었는데 요 바벤사가 요 바벤사의 자유연대가 여러분 총선에서 승리해서 바벤사가 대통령이 돼요. 그 무슨 말이냐? 폴란드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무슨 당이 다 해먹었어요. 공산당이 독재하다가 드디어 1989년 폴란드에서 바벤사라는 사람의 자유노조 여러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공산당을 물리치고 최초의 민주주의 정권 대통령이 된 게 누구야? 폴란드 바벤사. 무슨 노조? 자유노조. 그러면 지금 89년에 두 가지 했어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90년에 독일 통일. 그 다음에 1989년 공산국가인 폴란드에서는 무슨 사가 딱 떠올라면 돼요? 바벤사. 무슨 노조? 자유노조. 자, 됐고요. 두 번째 해보죠, 여러분. 자, 그러면 1989년 여러분 헝가리 아시죠? 배고픈 나라. 무슨 나라이? 헝가리도 여러분 이때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져가지고요. 1989년 무슨 당이 몰락해요? 공산당이 몰락해서 여러분 여기도 무슨 주의가 돼요?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공산당 말고도 다당제가 되고 여러분 완벽하게 민주주의가 됩니다. 어디도? 헝가리도. 야, 그러면 전 세계 89년 완전히 난리가 났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보자 여러분. 어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거 우리가 흔히 뭐라 불러요 지금은? 체코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하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이 사람 좀 강조할게요. 이 하벨이라는 사람이 그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을 시민포럼이라고 불러요. 이 시민포럼을 시민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연도 1989년에 막 여러분 민주화 운동했는데 보통은 권력 가지고 있는 공산당이 권력 내주기 싫으니까 막 군대 동원하고 좀 이렇게 좀 사태가 많잖아. 그런데 체코는 살에 걸렸어. 체코는 특이하게 하벨이 시민포럼 가지고 여러분 민주주의 운동하니까 그냥 공산당이 알았어. 우리도 인정해하고 여러분 그냥 정권을 내놔서 큰 데모나 큰 싸움 없이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체코의 혁명을 벨벳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벨벳이 뭐냐? 여러분 서양 영화 보면은 중세에 왕들이 아주 이렇게 좀 부드러워 보이는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옷도 부드러운 거 있죠. 그러니까 옷감 중에 서양 옷감 중에 비단처럼 되게 푹신하면서 부들부들한 것을 벨벳이라 그래. 아마 여학생들은 알 것이에요. 그러면 벨벳 천처럼 부드럽게 마찰 없이 약간 마찰 있잖아요. 마찰 없이 부드럽게 혁명이 벌어졌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혁명을 부드럽게 큰 피 안 흘리고 끝났다. 무슨 혁명? 벨벳 혁명. 누가 한 거야? 하벨. 이 사람 여러분 특히 강조할게요. 하벨. 하멜이 아니에요. 하벨의 무슨 포럼? 시민 포럼. 그런데 가장 격렬하게 끝난 나라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 해볼게요, 여러분. 루마니아라고 들어본 적 있죠? 우리 그 루마니아 하면은 주로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몰래나? 체조라고 하죠. 체조. 그럼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요? 동유럽 국가들은 인종이 다양해.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루마니아 조상들은 누굴까?
혹시 한번 때려 맞춰봐요. 그 이원복 할아버지의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보신 분들은 이거 알 수 있을 거야. 루마니아는 그 말 속에서 조상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루마니아, 루마니아, 로마니아, 로마니아. 여러분, 루마니아의 조상은 로마인이래. 이탈리아 로마인 계통이 넘어와서 루마니아를 세운 거야. 그래서 루마니아란 뜻이 로마인이란 뜻이래요. 자, 그런데 이 루마니아에 아주 여러분 골 때린 독재자가 있었어요. 차우 셰스쿠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얘기 좀 해줄게. 동유럽 공산국가 짱 중에 가장 또라이.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한 사람 2명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을 존경했대요.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때 한 4천만 명 죽인 무슨 쪼뚱을 마오쩌둥을 너무 좋아해서 정치를 김일성과 마오쩌둥을 따라했던 사람이에요. 누구? 차우셰스쿠. 야, 얼마나 이 사람이 웃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기 대통령궁에 자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해가지고 전철역이 생긴 거야. 근데 갑자기 비서를 부르더니 야, 저 전철역 때문에 저 뒤에 나무가 안 보여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음날 그 전철역을 없애버려. 더 황당한 거.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지진인가? 수만 명이 여러분 막 건물에 매몰되고 막 구조활동 하는데 보기 싫다고 군대 풀어서 야, 충분히 구조했으니까 갈아엎어 해서 사람들 인명 구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도저로 해버려가지고 수천 명이 그냥 생매장 시킨 사람을 죽여버린 사람.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있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은 영국에 방문해가지고 현재 엘리자베스 2세랑 딱 악수를 했어. 악수하자마자 갑자기 비서한테 알코올 가져와! 그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알코올로 닦고. 야, 이거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근데 엄청나게 여러분 독재를 하다가 결국 민중들이요, 데모 정도가 아니라 혁명을 일으켜서 여러분 싸워. 그래서 이 당시 내가 기억하기로는 루마니아의 그 올림픽에 나가서 사격 선수한 사람도 총 들고 나가서 막 이 차우세스쿠 경호원이랑 막 싸워서 여러분 잡혀서 동유럽 국가 짱 중에 유일하게 사형당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차우세스쿠는 완전히 사형을 당해서 몰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짓을 열거하면 골 때린 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좀 기억나는 게 꼬마애들이 신생아들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 또라이 짓을 해. 야, 신생아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어른들의 피를 뽑아다가 애들에게 피를 누래. 좀 약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냅두면 되잖아. 그래서 했어. 했는데 그러면 신생아들에게 피를 누려면 건강한 피를 놔야 되는데 뭐냐? 아무 편이나 막는 거야. 그래서 수백 명 애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버려, 여러분. 이거 누구라고요? 차우셰스쿠. 완전 좀 또라이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건 다 외워야 돼. 요거 솔직히 잘 외워져,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져. 헷갈리죠? 그럼 해볼게.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몇 년도에 벌어진 거야? 1989년. 그러면 1989년에 여러분 이런 일도 벌어지지만 중국에서는 무슨먼 사건도 벌어졌어요. 중국에서는天安门 사건도 1989년. 이제 한번 해보자. 천천히. 1989년 일단 무슨 장벽이 붕괴돼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년 있다가 1990년에 누가 통일해요? 독일과 서독이 통일했다. 그때 브란트 총리야? 콜 총리야? 콜 총리. 두 번째, 폴란드는 무슨 사? 10번. 바웬사.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이분이 노동자였어. 어디냐? 조선소인가? 철강소 노동조였다가 공산당이 하도 인민들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조합 만들어서 여러분 계속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야. 자, 그래서 1989년 폴란드에서는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자유주의 운동했던 바웬사란 분이 총선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다. 바웬사. 폴란드는 바웬사. 루마니아가 제일 웃기죠. 벌써 이름도 웃기죠. 차우 뭐라고? 차우셰스쿠. 누굴 제일 존경했대요? 마오쩌둥. 무슨 성? 김일성.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김일성처럼 막 우상화시키고 김일성처럼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 주려고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다가 유일하게 처형당한 사람 차우세스쿠. 그 다음에 두 번째 헝가리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됐는데 뭘 외워야 돼요? 무슨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면 체코슬로바키아는 10번 무슨 벨? 하벨이 무슨 포럼? 시민포럼이라는 시민단체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아주 큰 트러블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민주화가 됐다.
무슨 혁명? 벨벳 혁명.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체체체 하벨 무슨 혁명? 벨벳 혁명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 가끔 나오는데 이거 솔직히 한 번 듣고서 잘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따로따로 외우세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991년에 자, 무슨 일이 터지느냐? 지금 소련의 무슨 초프가 고르바초프가 여러분 계속 개방개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경제가 박살이 나요.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고르바초프가 개방개혁해서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언론에 자유를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급격하게 개혁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민들이 굉장히 고르바초프를 싫어해. 왜냐? 아니 멀리 보면은 좋겠지만 당장에 공산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그냥 적당히 살았는데 개방개혁을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힘들었나 봐. 근데 가장 싫은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무슨 당 애들? 공산당 애들이 열나 싫은 거야. 특히 공산당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수많은 공산당 간부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 고르바초프가 지금 개방개혁해서 민주주의가 되면 잘못하면 공산주의가 무너지겠다. 해서 여러분 요 공산당 애들이 공산당 중에서도 무슨 파? 보수파가 여러분 뭐를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요. 일종의 무슨 타를 일으킵니까? 쿠데타를 딱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잡혀요. 잡혀서 옛날 KGB랑 이 공산당 간부들이 야 무슨 개방개혁이야.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여러분 딱 이래서 이제 개방개혁이 끝날 뻔 했는데 여러분 고르바초프의 반대파이자 고르바초프의 라이벌이에요. 경쟁자인 여러분 옐친이란 사람이 등장해요. 요때 요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옐친이 딱 등장하더니 시민들을 불러. 시민들이요. 지금 요 공산당이 쿠데타 일으켜서 고르바초프를 잡아놨다. 이게 성공하면 우리는 끝난다. 소련은 다시 옛날 공산주의로 가니까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막 시민들 수백만 명이 나와서 여러분 결국 반란을 막아서 엘친이 쿠데타를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럼 봐봐. 그 고르바초프는 개방개혁하느라고 좀 여러 가지 경제도 무너지고 공산당에도 인기 없으니까 인기가 없어. 그런데 극적이잖아. 시민들 앞에 등장해서 막 민주주의 부르짖고 막 하고 그러니까 옐친이 딱 등장하니까 또 옐친이 뭐까지 했어요? 공산당의 쿠데타까지 막아냈죠. 그러니까 이 순간 여러분 고르바초프 대신에 누가 딱 권력을 잡아요. 옐친이 권력을 잡고 고르바초프는 무슨 나비가 돼요? 허수배가 되죠. 이때 옐친이 갑자기 하는 말이 야! 소련을 해체하겠다. 우리는 뭐가 되겠다. 러시아가 되고 소련이 이렇게 컸으면 러시아 빼고 나머지들도 독립을 시켜서 국가가 되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연합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독립 국가 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요거를 CIS라 부르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소련은 붕괴되고 옐친이 독립국가 연합의 종주가 되고 바뀐 러시아의 대통령이 이제 옐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91년 전 세계의 반을 먹고 있던 이제 누가 무너지는 거야.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독립국가 연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세계사나 미국에서는 이 고르바초프를 세계사적인 인물로 여기는데 러시아에서는 거의 왕따야 왕따. 고르바초프를 되게 싫어해. 왜냐? 이거야. 러시아 사람들이 야 고르바초프 전까지는 우리가 미국보다 못 살았지만 군사력 400만 명 나름대로 복지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었고 미국보다 못 살았지만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성을 했거든. 근데 고르바초프 이후에 그 거대한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 러시아 그 소련 입장에서는 이 고르바초프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생각을 되게 싫어했는데 이거는 오해였어요. 왜냐? 고르바초프보다 더한 놈이 누구예요? 옐친이야. 여러분 나중에 옐친 하겠지만 이 옐친이라는 사람은 진짜 개념이 없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고르바초프 때보다 10배가 경제가 안 좋아져. 뭐냐? 공산주의라 여러분 연금이 나왔고 나름대로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자본주의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공산주의에 좋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옐친이 들어와서 오히려 여러분 공산주의랑 그 자본주의랑 미묘하게 섞여 있던 게 무너져가지고
러시아에서 완전히 경제가 파탄난 게 누구 때야? 옐친 때야. 이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얼마나 파탄이 났느냐. 저 여러분 90년대 한국에 러시아 남자분들이 노가다로 오고 러시아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무용하시거나 이렇게 예술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여성들 수백만 명이 일본, 한국, 미국 가서 여러분 그 직업을 얻다가 좀 인신매매 걸려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순환을 겪었어. 옐친 때. 그래서 거의 이 러시아 제국을 망친 게 누구예요? 옐친이야.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은 1917년 3월 혁명, 11월 혁명 벌어졌을 때 러시아 민중 도탄에 빠졌죠. 그거만큼 도탄에 빠진 때가 누구야? 옐친 때야. 근데 옐친이 운이 좋았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요 옐친이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요. 푸틴을 후계자로 삼죠. 그래서 그렇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다가 잘 먹다 잘 살다 죽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옐친과 푸틴은 정상적인 지도자는 아니에요. 왜? 국민투표로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지금도 뭐예요 여러분? 원래 국민들 감시하고 헌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독재를 하죠. 예를 들면 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거 해보자. 1991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인기가 떨어지고 누가 불안해요? 공산당이 불안하니까 쿠데타 일으켜서 고르바초프를 잡았죠. 다시 공산주의로 가려고 했는데 무슨 친이 등장해요? 옐친. 그래서 공산당의 쿠데타 막아내고 고르바초프 자르고 자기가 여러분 짝을 잡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거 소련 붕괴, 소련 해체 5번 해볼게요. CIS를 만들죠. 이걸 뭐라 그래요? 독립국가연합. 뭐라고요? 독립국가연합. 요 안에 이제 러시아가 있고 거기에 주변 여러 국가 이제 연맹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 나중에 누가 건드려요?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빼서 여러분 러시아가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하 1991년 옐친이 소련을 말아먹었구나. 말아먹은 건 아니고 붕괴시키고 5번 독립국가연합을 만들었구나.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면 냉전이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연달별로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자 1989년에 정말 수많은 사건이 있었죠. 해보자 빨리.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두 번째 중국 얘기지만天安문 사건이 있었고, 헝가리에서도 민주화가 벌어지고, 폴란드에서는 바벤사 자유노조, 자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코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뭐예요? 하벨의 무슨 포럼? 시민포럼. 그리고 여러분 1990년에 드디어 누가 통일을 해요? 독일이 통일을 하고 1991년에 여러분 드디어 뭐가 박살나요? 소련이 박살나고 CIS 독립국가연합 무슨 친? 옐친. 그래서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 여기서 거의 몇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까? 한 문제가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어서부 시작했어요. 1985년 갑자기 등장한 무슨 초프가 시작한 거야? 고르바초프가 여러분 시작을 한 거죠.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동유럽 정치의 불간섭, 쭉쭉 그 다음에 민주화, 언론의 자유화, 그런 게 여러분 1989년에 자유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가 벌어지느냐? 일단 이 상태에서 잠깐 멈추고 중국사를 조금, 원래 따로 중국사가 있지만 연속 2번 좀 해볼게요. 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1949년에 오예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되죠. 자, 해볼게. 1946년에서 1949년까지 우리의 유교 같은 중국에서 자 짱제스의 국민당이랑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공산당이랑 4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죠. 요걸 우리가 무슨 내전이라 불러요? 국공내전. 무슨 내전? 국공내전. 그러면 국공내전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무슨 당이 이겨요? 공산당. 무슨 쩌둥이 이겨요? 마오쩌둥이 이겨서 여러분 49년부터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죠. 그러면 자
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뭘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공산당의 특징이 있어요. 정권 잡으면은 바로 무슨 개혁을 해요? 토지 개혁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지주들 좁혀거나 땅 주인을 때려 죽인 다음에 여러분 무상으로 뭐 해요?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해서 농민들 90% 농민들에게는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삼성, 현대 같은 큰 산업을 무슨화시켜 여러분 국유화시켜서 공산당이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초기에는 웃긴 게 뭐냐? 토지개혁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 산업 국유하면은 맨 처음에는 경제성장이 되게 높아지다가 나중에 박살이 나요. 왜 그러느냐? 해줄게요.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던 거를 다시 나라가 뺏어서 여러분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농장으로 만들어버려요? 협동농장. 그럼 내 땅이 없는 거지. 여러분 내 땅이어야지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내가 경제력을 상승을 시키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에서는 개인적으로 땅을 줬다가 6.25 끝나자마자 조금씩 땅을 다 뺏어버려. 그러면서 야 우리 모두의 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 안 하지 잘 여러분. 게다가 맨 처음에 국유화했을 때는 여러분 노동자가 주인입니다 해서 공산당이 막 잘해주는데 여러분 월급이 똑같아. 그리고 책임 안 져도 돼. 그러니까 공장이 여러분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가 망가지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9년에 이런 식으로 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 해볼게요. 자 1950년대 말부터 여러분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져요. 언제까지? 1970년대 초까지. 이걸 무슨 분쟁이라 불러요? 중소 분쟁.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 소련이 자꾸 중국에 내정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탈린 죽은 다음에 여러분 무슨 쇼프가? 후르쇼프가 뭐라 그래요? 야 56년도에 나는 미국과 평화롭게 공존하겠다 하면서 미국이랑 친해지려고 그러고 갑자기 자기 스승이었던 스탈린을 막 까니까 중국의 마오쩌둥이 깜짝 놀란 거야. 마오쩌둥이 보기에는 미국은 자본주의는 나쁜 놈이고 스탈린은 훌륭한 사람인데 소련이 갑자기 막 스탈린 까고 막 미국이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그걸로 여러분 폭발해가지고 중소분쟁이 벌어져요. 그 문제는 뭐냐? 중국한테 가장 잘해준 게 누구야? 소련이야. 소련이 여러분 기술자 보내주고 돈 대줘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중소분쟁으로 소련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소련이 돈도 안 대주고 기술자 다 빼버린 거야. 이때 무슨 쩌뚱 막 멘붕이에요. 마오쩌둥이 멘붕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1958년에서 1961년 안 되겠다. 소련이 안 도와주고 그렇다고 미국은 사귀기 싫고 혼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쟁력을 경제력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바로 자 해볼게요. 중국 공산당의 짱이었던 여러분 무슨 쩌둥이 마오쩌둥이 뭘 하느냐?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 일종의 뭘까? 새마을 운동인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대약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느냐? 각 동네에다가 여러분 대약진 운동을 지휘하는 꼭 외울게요. 인민공사라는 본부를 만들어요. 무슨 공사? 인민공사. 그래서 첫째 목적이 뭐냐? 야, 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농토를 모든 농민을요 여러분 완벽하게 집단 농장을 만들어요. 한마디로 뭐야? 더 완벽하게 개인의 땅을 뺏어요. 게다가 집단 농장에다가 집단 식당까지 만들어요. 무슨 말일까? 개개인의 부엌을 없애버리고 모든 농민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모여서 거기서 식사하고 집에서 잠만 자는 거야. 완전 공산주의죠 여러분. 그러면서 뭘 하느냐? 여러분들 쌀도 생산을 많이 해야 되지만 나라의 부강력을 보여주는 건 뭐냐? 철이다. 해서 여러분 마을마다 쬐끄만 용광로 만들어가지고 철을 생산하게 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여러분 포항저철에 가면 엄청난 그 뜨거운 용광로 있죠. 그러면 철을 여러분 재련하려면은 엄청난 용광도에 엄청나게 뜨겁게 해야지 좋은 철이 나오는데 그냥 아저씨들이 불 피워놓고 막 젓가락 숟가락 녹여봐야 철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집단농장, 집단식당 했더니 아이씨 별로 안 해 일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공산당 여러분 간부들은 뭐 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죠. 뻥을 치기 시작해요. 뭐냐? 쌀이 10만 톤밖에 생산이 안 됐는데 마오쩌둥한테 100만 톤, 1000만 톤 됐다고 거짓 보고하고, 철도 이거 못 쓰는 철이거든요. 근데 철이 예를 들면 10톤이 생산됐으면 100톤 생산됐다고 마오쩌둥에 연락을 한 거야. 뭐 베이징에 있는 마오쩌둥이 막 흥분한 거야. 와, 봐라, 우리가 대약진 운동하니까 막 쌀도 막 10배 폭증하고 철도 폭증하고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분 좋아서 또 마오쩌둥이 개인적으로 실수를 해요. 야사야. 야사가 뭐냐? 마오쩌둥이 어느 날 시골 가서 막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괜히 참새들을 보더니, 야, 저 참새는 해로운 새래. 그래서 전 국민이 참새를 죽이래. 그래서 여러분 10몇억 인구들이 참새를 다 죽여요. 그랬더니 다음에 흉년이 와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참새는 여러분 쌀도 먹지만 모두 먹어요. 해충도 먹죠. 그런데 쌀도 먹지만 나쁜 해충도 먹고 병충해도 잡아먹는데, 마오쩌둥이 여러분 참새 잡기 운동해가지고 참새를 다 잡아버리니까 해충애들이 참새가 없네 어떻게 해요? 1000배, 10,000배 폭증을 해가지고 쌀농사가 폭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학자마다 틀린데 대약진 운동으로 굶어 죽은 사람을 3천만 명에서 몇만 명으로 봐요? 5천만 명으로 보는 거야. 완전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인민의 왼수가 된 거예요. 무슨 쩌둥? 마오쩌둥. 그래서 외워볼게요. 자, 1950년대 말 중국과 소련이 무슨 분쟁이 터져요? 중소 분쟁이 터지니까 소련이 중국에게 안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마오쩌둥이 안 되겠다. 그렇다고 미국이랑 친할 수는 없고 자립경제를 하자. 그래서 외울게요. 58년에서 61년 무슨 약진 운동을 합니까? 대약진 운동. 그러면 이 대약진 운동은 한마디로 뭐야? 무슨 공사를 세워야 돼요? 인민공사. 그래서 답 팁을 알려줄게요. 대약진 운동이 나오면 반드시 무슨 공사가 떠올라야 돼요? 인민공사. 그래서 대약진 운동으로 인민공사 만들어서 더 확실하게 집단농장, 집단식당 해서 만들어서 막 그다음에 철강석 생산해서 막 하는데 솔직히 이거 무리수죠 여러분. 왜? 아니 내게 아니라 모아놓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 게다가 아니 철강석을 하는데 여러분 동네 할아버지가 난로만 한 거 해놓고서 거기다 철 집어넣는다고 나올 리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공산당 간부들과 인민공사가 마오쩌둥한테 잘 보이려고 자꾸 속이죠. 그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커지면서 물론 참새 얘기는 야사긴 하지만 그런 거 식으로 하다가 여러분 몇천만 명이 굶어 죽은 게 무슨 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대약진 운동, 마오쩌둥, 인민공사, 철 생산량 연도 1958년에서 61년. 이거 꼭 외우세요. 자, 가셨다 하겠습니다.